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크리에이터 교육 기초편 3강 한번 시작해 볼 텐데요. 음, 저희 저번 시간에 조금 어려운 내용 다뤄서 한 번 더 복습하고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저희 카메라 노출에 대한 부분들, 이제 프로덕션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배웠었는데요. 카메라 노출에 대해서는 3요소가 있다고 설명드렸었죠. 자, 첫 번째로는 ISO, 그리고 두 번째 조리개, 세 번째 셔터 스피드 라고 이렇게 세 가지 요소들을 설명드렸는데, ISO는 제가 쉽게 말해서 뭐라 그랬죠? 카메라의 밝고 어두움을 주되게 담당하고 있다 라고 설명드렸고요. 조리개는 빛이 들어오는 양을 조절하는 기능이라고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셔터 스피드, 빛이 들어오는 시간, 빠르면 빠를수록 화면은 어두워진다 그랬고 화면이 선명해지고요. 그리고 느리면 느릴수록 화면이 움직임이 흐릿해지고 그리고 밝아진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설명드렸죠. 화이트 밸런스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드렸는데, 이 부분 한 번만 더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리고 어려운 내용이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자, 화이트 밸런스는 카메라 촬영할 때 반사된 빛의 색감을 중립적으로 잡아줘요. 그렇기 때문에 색의 균형을 조절하고요. 수치가 낮아지면 원래는 광원이 붉은색임에 불구하고 푸른색을 입력해서 중립적으로 색을 잡아주고요. 높아지면 원래 광원의 색이 푸른색이니까 붉은색을 입력해서 색을 중립적으로 잡아준다고 했습니다. K로 표기하고 켈빈 값이라고 읽는다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수치들이 있겠죠. 이 값들이 화면에서 어떻게 표현되냐면, 사용자 지정으로 딱 표기를 했을 때 5200K, 7000K, 1000K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프리셋 값들이 있죠. 원래 대낮에 정오 무렵의 햇빛은 한 5500 정도, 5500K의 값을 지닌다. 그리고 물에 반사된 파란 하늘 같은 경우에는 2만에서 27000K 정도 된다라고 이렇게 광원의 고유값들을 이렇게 적어 놓은 부분이 있었어요. 이 부분은 외워 놓으면 좋다고 했었죠. 자, 그리고 저번 시간에 얘기 안 드렸던 부분들이 이 아래에 있는 부분들인데, 여기 AWB라고 되어 있죠. 이 모드는 오토 화이트 밸런스라는 기능입니다. 대부분의 카메라에 탑재되어 있고요. 이 오토 화이트 밸런스 기능을 사용하면 저희가 실제로 손으로 조절하는 것만큼 본인이 원하는 색온도로 만들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보정된 켈빈 값을 만들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K 모드라고 하면 사용자 지정 모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색 온도를 본인이 원하는 색으로 만들 수 있게끔 하는 기능일 것 같고요. 이제 커스텀 화이트 밸런스 모드에서는 자동적으로 설정되는 색 온도 범위가 설정이 됩니다. 대부분 흰색 피사체를 촬영 후 지정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여러 가지 프리셋 옵션들이 있어요. 카메라나 저희가 저번 시간에 설명드렸던 그런 이제 카메라 어플 같은 경우, 자, 요런 모양들은 제가 저번 시간에 설명을 안 드렸지만 어도비 라이트룸이라는 어플이 있어요. 자,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텅스텐 등, 형광등,
일광, 흐린 날, 사용자 지정을 이렇게도 할 수 있고요. 자, 이게 어도비 라이트룸이라는 사진 찍는 어플입니다. 자, 이렇게도 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아까 전에 방금 설명드렸던 부분들이 이렇게 있죠. 텅스텐, 형광등, 그 다음에 뭐 주광들, 그 다음에 흐린 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플래시 촬영이란 뜻이고요. 요렇게 생긴 모양들은 맑은 날 그늘진 곳에서 촬영할 때 사용하는 프리셋이다 라고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이제 앞에 프리 프로덕션 때 이제 설명 안 드린 부분이 있는데 그 단계가 이제 영상을 기획하는 단계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조금 부연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 이 영상이 시작되기 전에 앞에 있던 인트로, 오프닝 영상이라고도 하죠. 기억이 나나요? 자, 이 영상을 보면 이 영상도 선생님이 직접 제작을 한 건데, 저는 이제 이 강의 영상을 대부분 청소년 친구분들이 이제 들으신다고 제가 전달을 받아서 조금은 열정도 좀 보일 수 있게끔 영상을 좀 기획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한번 같이 보면, 자, 화면이 너무 오질 않네요. 자, 하여튼간에 이 영상을 보면 뒤에서 춤추고 있는 인물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색감도 굉장히 역동적이고 원색 계열의 색감들을 많이 사용했어요. 그리고 타이포그래피라고 하죠. 그래서 이 글자들이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모습들을 좀 표현해서 그렇게 기획을 해봤어요. 자, 이렇듯 영상에는 의미 없는 샷들이 없어야 됩니다. 편집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렇고요. 영상을 목적과 의도에 맞게끔 기획해야 된다는 점, 이 부분을 조금 더 강조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저번 시간에 저희가 조명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공부를 해보려다가 넘어갔었죠. 자, 그래서 오늘은 조명부터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 조명, 빛, 저희가 화이트 밸런스에서 배웠듯이 이 빛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광원 같은 이제 부분들이 크게 작용을 하기도 하고요. 이제 광원이라 하면 햇빛이 될 수도 있겠고요. 이렇게 실내에서는 천장에 달린 조명, 형광등 혹은 뭐 할로겐등, 텅스텐등 등등을 이제 설명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기존에 있는 조명들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저희가 아까 전에 봤던 화이트 밸런스로 조절을 할 수도 있겠지만 추가적인 광원들, 조명들을 이용해서 색을 또 잡아주기도 하고 그림자를 없애기도 하고 조금 더 밝게, 조금 더 어둡게 만들어 볼 수도 있어요. 입체감을 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조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 이 조명의 활용, 한번 읽어볼까요? 조명은 일반적으로 피사체, 즉 인물 대상들이죠. 의 정면, 그리고 측면, 후면 세 가지 방향으로 설치되며 각각의 역할이 다르게 작용을 합니다. 자, 크게는 세 가지로 설정이 되고요. 많게는 8가지, 7가지인가요? 여러 가지 각들이 있는데 뒤에서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로 키라이트입니다. 자, 키라이트는 주광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인물이나 이제 대상들의 정면에서 넓게 비춰주는 주된 조명이에요. 자, 요 키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촬영이 가능하게끔 밤이나 혹은 흐린 날 촬영을 할 수 있게 현장을 밝혀주는 역할을 하는 게 키라이트예요. 정면에서 쏘아지는 순광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자, 키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금 사진에 보이듯이 면조명이라고 이렇게 사각형으로 생긴 면에서 쏘아지는 조명도 있고요. 그리고 난라이트라고 하는 이렇게 핀 조명이라고도 하죠. 그런 이제 조명들도 사용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필라이트입니다. 필라이트. 자, 필라이트는 앞에 이제 키라이트 정면에서 비춰진 조명에서 생겨난 그림자를 좀 없애주는 역할을 해요. 주로 키라이트가 정면에서 쏘면 측면에서 필라이트로 이렇게 직각 방향에서 비추면서 그림자를 없애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백라이트. 이게 지금 키라이트만큼 중요한 게 백라이트예요. 키라이트와 필라이트만 설치가 되면 피사체나 대상, 인물들이 평면처럼 이렇게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백라이트를 활용을 해서 피사체나 인물들의 입체감을 표현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백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숙지를 하고 조명을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 조명을 저희가 한번 볼까요? 오늘도 2호 친구와 함께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자, 이렇게 보이는데 조금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자, 조명을 한번 꺼볼까요? 실내등을. 자, 실내등을 꺼놓은 상태입니다. 자,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정면에서 비춘 조명을 뭐라고 그런다 그랬죠? 키라이트라고 했어요. 키라이트. 자, 그리고 저번 시간에 저희가 배웠던 3분할 구도법을 이용해서 이렇게 조금 분할을 해주면 조금 더 멋있는 샷이 나오겠죠. 자, 이게 뭐라고요? 키라이트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옆에서 비춘 이 조명을 뭐라고 한다고요? 필라이트. 필라이트라고 하고요. 그리고 사실 후면에서 비추는 백라이트의 입체감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조명이 하나 더 필요한데 아쉽게도 그런 부분들이 사실 되지 않아서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이렇게 뒷면에서 이렇게 쏘아주면 앞에서 볼 때는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보일 수 있다. 그렇게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조명은 사실 너무도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강의를 듣지 않아도 촬영에서 조명이 중요하다, 빛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작용을 합니다. 자, 다시 돌아가 볼까요? 자, 조명을 좀 켜고요. 자, 그래서 이 빛에는 종류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 점이 2개 찍힌 이 부분이 정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빛이 정면에서 이렇게 대상을 향하게 됐을 때는 우리가 아까 전에 키라이트라고 했지만 우리말로 순광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측면에서 직각이죠. 순광과 비추게 되었을 때는 측광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필라이트라고 배웠었죠. 그리고 이 말은 가장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역광. 대상의 뒤에서 이렇게 비춰지게 되었을 때는 역광 혹은 백라이트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해를 등지고 사진이나 영상을 찍었을 때 대상은 까맣게 나오지만 뒤에 막 후광같이 비추고 머리카락이 이렇게
하늘 하늘 보이면서 좀 입체적이고 몽환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게 되죠. 자, 그렇게 되는데, 자, 지금 이 보이시는 것 중에서 하나 더 있죠. 자, 뭐라고 돼 있어요? 사광이라고 돼 있죠. 이렇게. 자, 사광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촬영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빛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순광과 더불어서 사광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 저희가 특정 연출, 뮤지컬이나 혹은 연극이 아닌 이상 측광으로 저희가 그림자를 없애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선생님이 하는 송출이나 촬영들은 대부분 그런데요. 이 측광 같은 경우에는 인물의 얼굴의 굴곡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더 잘 보여줄 수 있겠지만, 사광 같은 경우에는 인물의 정면 그리고 측면을 더 잘 보여주고 그림자가 비춰지는 곳이 대각선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조금 더 자연스러운 광을 만들어 주기도 한답니다. 역사광도 마찬가지겠고요. 자, 이렇게 빛의 종류가 순광과 측광, 역광, 그리고 사광, 역사광, 사광이 있다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카메라로, 스마트폰 카메라로 혹은 스마트폰 플래시로 확인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 방 안에 실내에 있다면 조명을 다 끄고 한번 확인해 보시면 조금 더 극대화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외부에 있다면 조금 강한 빛으로 이렇게 각도를 만들어서 빛을 보내보도록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저번 강의에서 수동 모드도 설정해 봤고요.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린 라이트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어도비에서 만든 어플입니다. 자, 한번 다운로드 받으셔서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주되게 다뤄볼 주제는 카메라의 무빙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카메라 무빙. 카메라 무빙은 크게 카메라 헤드만 움직이는 경우와 카메라 자체가 움직이는 경우 두 가지로 나뉩니다. 자, 카메라 헤드만 움직이는 경우는 여러분들이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삼각대 위에 비디오 헤드라고 해서 카메라가 헤드만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카메라 자체가 움직이는 경우는 여러분 혹시 지미집이라고 아시나요? 이렇게 카메라가 크레인 같은 데 달려서 이렇게 쭉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볼 수 있게끔, 혹은 콘서트장이나 페스티벌 현장에서 많은 관객들을 비출 수 있도록 그렇게 역동적인 움직임을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뭐 달리샷 같은 경우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TV에서 조금 보셨을지도 모르겠는데 현장에 기찻길 같이 이렇게 선로를 깔아놓고 그 위를 이렇게 뭐 수레 같은 거에 앉아서 카메라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전체적으로 감독님이 딱 앉아서 이렇게 촬영하는 샷들도 카메라 자체가 움직이는 경우로 분류할 수 있겠죠. 자, 요 펜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 지금부터 설명드릴 샷은 카메라 헤드만 움직이는 경우예요. 그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될 무빙이고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펜이라고 하고요. 카메라를 수평, 즉 가로로 움직이는 거죠. 요렇게 움직이면서 촬영하는 기법이고요. 파노라마의 앞글자를 따온 겁니다. 자, 파노라마에 이렇게 세 글자를 따온 용어이고요. 영상을 넓게 보여주기 위한 촬영 방법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상이 가만히 이렇게 고정되어 있으면 특정 피사체밖에 보여줄 수 없겠죠. 근데 이 펜 무빙을 활용하면, 패닝이라고 해요. 패닝을 활용하면 이렇게 지금 여기 사진상에서 남성이 이렇게 스케이트를 타고 있는데 이렇게 움직임을 팔로우해서 이 남자를 따라갈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 누가 있는지 이렇게 가로로 훑으면서 보여줄 수도 있겠고요. 자, 가장 좋은 예로는 파노라마 샷이라고 아이폰에도 있고 안드로이드 폰에도 있고, 파노라마 샷으로 화면을 이렇게 탁 클릭을 하고 셔터를 이렇게 움직이면 이 카메라를 따라서 쭉 모든 가로로 움직이는 샷들이 담기게 되죠. 자, 그래서 가로로 움직이는 샷이 펜이라고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틸트 샷이라고 있습니다. 자, 카메라 헤드가 위아래로 움직이는 카메라 무빙이에요. 위아래. 그래서 인물의 등장이나 인물이 이동할 장소를 보여줍니다. 자, 이 사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 사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나요? 이렇게 무거운 맥주 박스를 이렇게 들고 있고, 그래서 무겁겠다라는 생각도 들릴 수 있겠지만,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 남자의 얼굴이 너무나 궁금해요. 얼굴이. 그래서 이 틸트샷 같은 경우에는 인물의 등장, 처음에 발끝부터 이렇게 스르르 틸트를 틸트 업 하면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인물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그다음에 혹은 궁금증을 유발하기도 하고 인물이 이동할 장소를 보여주기도 하죠. 그래서 이 틸트샷은 위아래로 움직이는 샷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부연 설명은 조금 더 하자면, 선생님이 영상을 만들고 편집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호기심 유발이에요. 궁금증 유발이죠. 이 영상이 진행됨에 따라서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샷을 보여주고, 그 호기심을 해결하고, 그 다음에 호기심을 자극하고 해결하고 하는 과정에서 영상이 지루하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편집이 선생님은 좋은 편집이라고 생각을 해요. 영화든 혹은 광고든 홍보든 모든 영상들이 그렇게 되면 영상이 지루하지 않고 다채롭게 느껴질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뒤에서 배울 샷, 그리고 앵글을 이용해서 영상에 가깝고 멀고 위, 아래, 그다음에 양옆 이런 부분들을 이용을 해서 좀 다채롭게 만들어 줄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가장 좋아하는 무빙 중에 하나가 이 틸트예요. 이 틸트 같은 경우에는 궁금증을 유발하기 가장 좋은 샷이라고 선생님이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페데스탈 샷입니다. 자, 페데스탈 샷은 사실 카메라의 헤드만 움직이는 샷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애매한 샷이에요. 페데스탈 샷 같은 경우에는 페데스탈을 하기 위한 카메라 삼각대가 또 따로 존재를 하기도 해요. 카메라 전체가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인물이 사실상 그 피사체가 보지 못하는 공간들을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틸트나 펜과 달리 렌즈의 움직임이 아니라 카메라의 높낮이를 움직이는 것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렇게 말로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지금 크게 못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펜부터 선생님이 먼저 실습을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요. 자, 펜부터 보여줄게요. 자, 잘 보이시나요? 자, 여기서 또 팁을 하나 드리면, 펜과 틸트 여러 가지 샷들을 저희가 삼각대 없이 이렇게 손으로만 움직이게 되면 이렇게 막 떨리게 돼요. 이렇게 막. 그렇기 때문에 이 펜샷, 틸트샷 혹은 페데스탈 샷을 손으로만 할 때는 숨을 조금 참아줍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볼게요. 지금 여기가
뭔지 사실 모르겠죠. 궁금한데 이게 움직이면서 대상을 조금 더 자세히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시작할게요. 자, 잘 봤나요? 자, 이 펜과 틸트샷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흔히 아는 브이로그에서 여러 가지 풍경들 혹은 상황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많이들 사용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집할 수 있도록 이 펜샷의 영상 소스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길이가 어떻게 되냐면 이 패닝을 할 동안 한 15초 정도 패닝을 한다 생각하시면 되세요. 일정한 속도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촬영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어떤 게 있었죠? 틸트샷입니다. 틸트샷. 자, 틸트샷 같은 경우에는 인물의 등장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선생님이 팁을 하나 드리면 발끝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자, 여기서 숨 참으시고요. 시작. 자, 지금은 조금 빨리 보여드렸는데 이 틸트샷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영상을 이렇게 위에서 찍는 것보다 아래에서 찍는 게 조금 더 역동적으로 표현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렇지 않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아까 선생님이 스마트폰 카메라를 보시면 알았듯이 초점이 이렇게 나가 있다가 초점이 들어오면서 대상이 명확해지는 이런 팁도 조금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샷이 어떤 게 있었죠? 페데스탈 샷. 페데스탈 샷이라고 있었어요. 자, 페데스탈 샷은 자, 이 공간에서 아무것도 없죠. 여기서 요렇게 등장하는 거예요. 혹은 여러분들 영화 보시면 위층과 아래층을 표현하기 위해서 위층과 아래층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틸트샷이나 펜샷으로 표현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영화 세트장에서 단면도로 표현을 해놓고 이렇게 페데스탈 샷으로 이렇게 위층에서 아래층을 이렇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뭐 엘리베이터 샷이라고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샷들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촬영을 하게 되실 건데 편집을 하게 될 때도 이러한 소스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물론 중급 시간에 여러분들이 배우겠지만 이렇게 최대한 많은 펜샷 그리고 틸트샷 그리고 페데스탈샷 등을 여러분들이 소스를 확보한 후에 편집을 할 때 한 가지 팁을 조금 드리자면 이렇게 펜샷이 패닝이 이루어지게 되죠. 우에서 좌로.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다음 샷이 오게 되겠죠. 다음 장면들이 오게 될 때 팁을 하나 드리면 이렇게 영상이 움직이고 대상이 명확화될 때 영상을 바꿔주는 게 장면을 바꿔주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이에요. 자,
이 영상이 완전히 멈췄을 때 또 장면이 바뀔 수 있겠지만, 이렇게 움직이고 있을 때 장면을 전환해주면 조금 더 역동적이고 멋있는 영상이 만들어지기도 한답니다. 자, 그리고 용어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펜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움직이게 될 때는 펜 레프트라고 하고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일 때는 펜 라이트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아래에서 위로 틸트 했을 때는 틸트 업이라고도 하고요. 위에서 아래로 촬영했을 때는 틸트 다운이라고 합니다. 페데스탈도 마찬가지겠죠. 아래로 내려갈 때는 페데스탈 다운이 되겠고요. 위로 올라올 때는 페데스탈 업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다양한 카메라 무빙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촬영을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피사체들, 혹은 필통도 될 수 있겠고요. 텀블러도 될 수 있겠고요. 지금 그 텀블러들 혹은 텀블러나 이건 필통들 같은 피사체를 이용해서 지금 촬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을 잠시 멈춘 후 촬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촬영을 다 해보셨나요, 여러분들? 이렇게 저희가 지금 카메라 무빙에 대해서 조금 배워봤는데, 이 펜과 틸트, 페데스탈, 사실 페데스탈 샷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인 장비가 없다면 표현하기가 굉장히 조금 까다로운 무빙이라고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펜과 틸트만 잘 이용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역동적이고 다채로운 영상들을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렇게 왼쪽에 보이는 삼각대와 카메라를 보면, 요즘에는 사실 이 스마트폰 카메라 같은 경우에도 미러리스 카메라나 캠코더 못지않게 잘 구성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한다고 해서 장비를 업그레이드 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굳이 안 하셔도 충분하다라는 점 조금 설명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삼각대가 이렇게 보여서 제가 조금 이런 장비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고 싶은데, 촬영 보조 장비라고 하죠. 그래서 삼각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다리가 3개인 트라이포드 삼각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리가 하나인 모노포드 삼각대도 있어요. 그래서 이 트라이포드 같은 경우에는 삼각대를 고정을 해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기에 용이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모노포드 같은 경우에는 다리가 하나라서 고정된 샷에서 패닝이나 틸트샷 같은 경우가 조금 더 자유롭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삼각대 위에 달린 부분들, 이 부분을 저희가 헤드라고 하는데요. 이 헤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동그랗게 공처럼 생긴 볼 헤드가 있고요. 지금 제가 볼 땐 이거는 비디오 헤드 같은데, 펜과 틸트가 용이할 수 있도록 하는 비디오 헤드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보조 장비가 필요할 때 잘 숙지를 하고, 어느 게 다르고 어느 부분이 조금 분류가 되는지 잘 생각하셔서 구입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다음은 카메라 샷의 종류입니다, 여러분들. 카메라 샷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샷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조금 더 중점적으로 나눠서 다뤄보도록 할게요. 샷이 뭐냐? 영상을 구성하는 촬영의 최소 단위예요. 최소 단위. 한 샷에 카메라에 나타나는 거리 및 피사체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구분한다. 지금 사실 사전적 의미로서는 여기서는 7가지의 형태로 구분한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사실 이 샷 같은 경우에는 이름을 붙이기 나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7개의 샷으로만 좀 국한하기가 조금 애매해서 선생님이 조금 더 여러 가지 형태의 샷들을 또 가져와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조금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픽스샷입니다. 픽스샷. 카메라가 고정된 상태로 촬영된 장면이에요. 자, 옆에 보면 이렇게 사진이 있죠. 자, 사진을 보니까 이 인물들의 상태를 잘 표현하는 샷인 것 같아요. 자, 이 픽스샷에는 이 픽스샷은 어디서 주로 사용될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입학할 때 증명사진 찍죠. 증명사진을 찍을 때 이런 픽스샷들을 굉장히 많이 이용해요. 물론 뒤에 배울 앵글과 이렇게 결합되어서 더 다채로워질 수는 있겠지만 보통은 이 픽스샷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설명드린 카메라 보조 장비인 삼각대를 이용해서 카메라를 정확하게 고정시켜 놓은 다음 촬영하는 기법입니다. 자, 한번 스마트폰 카메라로 볼까요? 자, 여러가지 앵글이 있겠지만 저는 이 2호 친구의 전신을 담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정된 상태로 담아주는 게 좋겠죠. 자, 이 픽스샷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까 배운 펜샷, 틸트샷과 더불어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샷 중에 하나예요. 자, 이렇게 고정해서 전신을 보여줄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어느 특정 부위만 이렇게 보여줄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인물의 표정, 상태들을 보여줄 수도 있겠고요. 조금 더 가까이 가서 인물의 디테일한 생김새들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휙 지나가면서 볼 수 없는 부분들. 자, 여기 안에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자, 여기 안에 사람이 있죠.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휙 지나가 버리면 볼 수가 없겠죠. 자,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을 살려줄 수도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숙지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돌아가 볼까요? 자, 이렇게 픽스샷을 한번 배워봤고요. 여러분들이 이 픽스샷을 실습할 때는 지금 픽스샷 뿐만 아니라 지금 카메라 무빙이나 샷들을 표현할 때는 피사체가 꼭 함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피사체나 혹은 친구들과 서로를 찍어주거나 혹은 피사체를 찍어서 여러분들이 실습을 굉장히 많이 해보셔야 돼요. 함께 이렇게 현장에 있었으면 실습을 해보고 피드백하고 이런 과정들이 직관적이라서 어떤 게 더 좋고 어떤 게 조금 아쉽고 하는 부분들을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연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부분은 클로즈업 샷입니다. 자, 여러분들 클로즈업이란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영상에서 등장하는 배경이나 인물의 일부를 크게 나타내는 장면. 자, 아까 전에 제가 선생님이 이 2호 친구를 촬영할 때 이렇게 가까이서 촬영했죠. 이렇게 안에 있는 친구도 보여주고 얼굴도 이렇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런 디테일들을 조금 살려서 방패도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틸트샷을 할 때 이 발 부분도 이렇게 보여주기도 했고요. 이제 저희가 집중해서 보지 않으면 안 보이는 부분들을 확대해서 강하게 어필하고 집중을 유발하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클로즈업 샷이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로즈업 샷은 저희 드라마나 혹은 영화에서 인물의 표정들, 상태들을 보여주는 샷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죠. 그래서 눈물 연기나 혹은 인물의 기쁨, 슬픔, 화남 이런 표정들을 잘 보여주고 그다음에 시청자들의 집중도를 유발하는 그런 샷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배워볼 샷은 익스트림 클로즈업 샷이에요. 자, 클로즈업 샷에서 익스트림이라는 단어가 붙였죠. 이 익스트림 클로즈업 샷은 아까 전에 클로즈업 샷이 인물의 집중을 유발하는 그런 샷이었다라고 하면 익스트림 클로즈업 샷은 인물의 아주 작은 디테일, 또한 아주 작은 피사체에 시청자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확대된 장면이에요. 자, 여러분들 개미들이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그냥 눈으로 보면 볼 수 있을까요? 자,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부분들을 영화나 이런 장면들을 보면 아주 작은 곤충이나 벌레들 혹은 인물의 상처들 혹은 특정한 장면들 신체의 특이점이라던가 혹은 영화에서 변수를 줄 수 있는 영상에서 변수를 줄 수 있는 이런 특이점들을 잘 보여주는 장면들인데요. 여러분들이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아내의 유혹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 아내의 유혹에서 나오는 가장 유명한 장면이 그 아내의 점을 보여주는 장면인데요. 그 장면에서 이 점이라는 요소 하나가 이 드라마에 아주 큰 역할을 하는 장면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특이점들을 유발하는 샷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사실 선생님이 보여준 이 2호 친구 안에 파일럿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보여주는 게 익스트림 클로즈업 샷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해가 가나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 화기의 디테일함을 보여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인물의 손가락 혹은 상처들 이런 상처들 같은 부분들이 인체의 특이점이겠죠. 이런 부분들을 표현할 때 가장 좋은 샷이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샷들과 카메라 무빙들을 한번 배워봤는데요. 사실 오늘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샷도 아니고 카메라 무빙도 아니고 조명이었습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도 조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영상의 3요소에는 당연히 카메라가 있겠고요. 그리고 대상, 피사체가 있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빛이라고 했어요. 그만큼 이 빛은 영상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서 아주 중요한 작용을 하는데 이 조명 그리고 카메라 무빙 그리고 샷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내용인 만큼 선생님이 반복적으로 계속 복습하고 설명하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해 주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조명의 활용. 자, 조명은 일반적으로 피사체의 정면, 측면, 후면 세 가지 방향으로 설치되고 각각의 역할이 다르다고 설명드렸죠.
근데 두 가지가 더 있었죠. 자, 대각에서 쏘는 요렇게 지금 이렇게 비치는 게 사광이죠. 사광과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비치는 역사광이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 단어들을 조금 잘 숙지하고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키라이트라고 하는 단어는 인물의 조명, 정면에서 주된 조명으로서의 역할을 하고요. 밤이나 흐린 날에 촬영을 할 수 있도록 현장을 밝혀주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드렸어요. 자, 그리고 필라이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측광이라고도 했죠. 그래서 키라이트로 인해서 생겨난 그림자들을 밝게 비춰서 불필요한 그림자를 제거해 주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역할은 선생님 뭐라 그랬나요? 인물의 얼굴의 굴곡이나 이런 부분들을 평면화되지 않게끔 백라이트와 같이 입체감을 표현해 준다고도 선생님이 설명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키라이트와는 직각의 방향에서 비춰준다고 설명드렸어요. 자, 그리고 백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키라이트와 필라이트의 설치로 아까 뭐라 그랬죠? 평면화된다 그랬죠. 사람들의 얼굴들이 만약에 이 백라이트가 없었으면 이 그림자가 없어짐으로써 사람이 평면으로 보이게 됐을 건데 지금 백라이트를 보여줘서 어깨에 있는 이런 빛들이라던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그림자들이 생김으로써 조금 더 입체감 있게 피사체를 보여줄 수 있는 역할을 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듯이 순광, 키라이트, 측광, 필라이트, 역광, 백라이트와 더불어서 사광이 존재한다고 했죠. 이 사광이 비춰졌을 때 피사체 혹은 인물 대상들이 조금 더 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될 카메라 무빙으로서 펜이라는 무빙이 있었고요. 이 펜 무빙은 가로 무빙, 수평 무빙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파노라마에서 앞글자 펜이라는 글자를 따온 용어이고요. 영상을 넓게 혹은 움직이는 피사체를 팔로우 하기 위한 무빙이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틸트, 카메라 헤드가 위아래로 움직이고요. 인물의 등장, 발끝 혹은 머리 끝부터 이렇게 비춰지면서 아래 혹은 위로 무빙을 하고 이 인물의 등장이나 또한 인물이 이동할 장소들을 보여준다고 했었습니다. 영화 같은 걸 보면 이렇게 길쭉한 건물들에 가까이 붙어서 건물을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쭉 훑어주는 샷들 있죠. 그러한 샷들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선생님이 또 하나 설명드린 부분들은 이 틸트라는 무빙이 영상에서 궁금증을 유발하기 좋은 그러한 무빙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 페데스탈 같은 무빙들은 사실 카메라 헤드만 움직이는 무빙이라기보다는 카메라 전체가 움직이는 무빙에 가깝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한 가지 아까 예를 들어 드렸던 점이 영화에서 아파트의 위층, 아래층을 동시에 보여줄 때 이렇게 이동하면서 보여줄 수 있다고 했고요. 혹은 극단적인 영화를 할 때 침대 아래에 숨어있는 범인이라던가 혹은 장난치는 동생이나 이런 부분들을 표현하고 극단적인 상황에 사용되기도 합니다. 아주 좋은 예시로는 여러분들이 테이큰이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테이큰에서 그 딸이 납치됐을 때 리암 니슨의 딸이 납치됐을 때 침대 밑에 숨어 있는데 이런 범인들이 아래로 쭉 보면서 이 딸의 존재를 파악하는 그런 장면들에 사용되기도 한답니다. 자, 그리고 픽스샷.
카메라가 고정된 상태로 촬영된 장면이고요. 주로 삼각대, 카메라 보조 장비를 이용해서 촬영을 하는 샷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 픽스샷의 종류에서는 증명사진 같은 부분들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인물의 표정들을 잘 묘사할 때 사용된다고 했습니다. 이 픽스샷은 클로즈업 샷과 더불어서 했을 때 조금 더 효과가 극대화되고요. 이 클로즈업 샷과 더불어서 익스트림 클로즈업 샷이 있다고 설명을 드렸죠. 이 익스트림 클로즈업 샷 같은 경우에는 인물의 특이점들 혹은 이 영상의 판도로 바꿀 수 있는 키가 되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또 이제 굉장히 많은 걸 배웠어요. 그래서 조금 지루하고 어렵겠지만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면서 앞으로도 잘 만들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강의 영상은 여러분들이 여러 번 보고 복습하고 실습하면서 여러분들만의 것으로 습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